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시간은 혹시 깊은 밤인가요?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이상하게 눈을 감으면 뇌는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내일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고 보니 5년 전 그 실수는 정말 창피했어. 분명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는 심야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것도 아주 불편한 장르로 말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결국 핸드폰을 켜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지만 조금은 지친 과잉 사고자, 오버띵커입니다. 오늘 심리숙력 캠프에서는 단 3분 만에 이 지긋지긋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뇌과학적 처방전을 드립니다. 오늘 밤 드디어 평온한 잠을 잘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뇌를 아주 성능 좋은 검색 엔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에는 이 엔진이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찾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입니다. 퇴근해야 할 검색 엔진이 갑자기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실패할 확률, 과거의 흑역사 모음집. 알고리즘은 멈추지 않고 연관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밤마다 겪는 생각의 늪입니다. 왜 우리 뇌는 우리를 쉬게 두지 않고 괴롭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알람 장치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이 편도체는 밤중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감시하며 우리를 보호했죠. 하지만 현대의 편도체는 신체적 위협 대신 심리적 불안에 반응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편도체는 자, 이제 위험한 요소를 다 찾아내서 대비해 라며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이 벨을 꺼줘야 하는 것이 이성적인 전두엽인데 밤이 되면 전두엽도 지쳐서 힘을 못 씁니다. 즉 불안 엔진인 편도체는 풀가동되는데 브레이크인 전두엽은 고장난 상태인 거죠.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과잉 사고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수리할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내 머릿속의 안경을 닦는 작업입니다. 많은 분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몰려오는 불안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논리가 불안을 잠재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지적 재구조화는 생각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엉킨 생각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사실과 왜곡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연습을 해보세요. 바로 생각 이름 붙이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 자체에 푹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자책이라는 팝업창을 띄웠구나. 혹은 내 뇌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융합이라고 합니다. 나와 내 생각을 분리하는 거죠. 나는 실패자야 라고 믿는 것과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을 자극하지만 후자는 관찰자인 전두엽을 깨웁니다. 이제 이름 붙인 그 생각들을 검증해 볼 차례입니다. 과잉 사고자들의 특징은 의견을 사실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부장님 표정이 안 좋았어. 내가 어제 올린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나를 무능하게 생각하겠지? 여기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부장님 표정이 안 좋았다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소설, 즉 의변입니다. 부장님이 어제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사실이라는 작은 씨앗에 추측, 일반화, 파국화라는 비료를 뿌려 거대한 불안의 나무를 키우곤 합니다. 밤마다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실 vs 의견이라는 표를 만들어 보세요.
오직 증거가 있는 사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건 확인되지 않은 내 의견일 뿐이야 라고 선을 긋는 연습. 이것이 인지적 재구조화의 핵심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했다면 이제 내 머릿속에서 멋대로 날뛰는 불안한 의견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과잉사고자들은 흔히 파국화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작은 실수가 곧 내 인생의 종말이나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질 것 같은 공포죠. 이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는 내면의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1.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지? 객관적인 수치로 따져보세요. 10%? 1%? 2. 만약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가? 생각보다 우리는 꽤 강합니다. 수습할 방법은 반드시 있죠. 3. 내 친구가 똑같은 고민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해 줄까?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작아집니다. 이 질문들은 과열된 편도체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는 순간 뇌는 비로소 전투 모드를 해제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이 모든 과정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딱 3분만 투자하면 되는 수면 전 생각 정리법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브레인 덤프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침대 옆에 작은 수첩과 펜 하나만 두세요. 핸드폰 메모장은 비추천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니까요. 처음 1분 동안 지금 머릿속을 떠다니는 모든 걱정, 할 일, 짜증나는 감정을 필터링 없이 적으세요.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보고서, 김대리 말투, 카드값 등 단어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1분 동안 적어 내려간 목록 옆에 사실 혹은 의견이라고 표시해 보세요. 부장님이 화났다는 의견 O이고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다는 사실 F입니다. 이렇게 기호를 매기는 행위 자체가 뇌의 분석 기능을 활성화해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마지막 1분 동안은 내일의 나에게 위임하기인데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적으세요. 이 문제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고민하겠다. 왜 굳이 종이에 적어야 할까요? 우리 뇌는 기억해야 할 정보라고 판단하면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즉,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는 건 뇌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 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 정보를 외부 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고 인식합니다. 일종의 뇌의 퇴근 도장을 찍는 셈이죠. 알았어,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쉬어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 3분의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밤새도록 무보수 야근을 하는 대신 깊은 휴식의 단계인 수면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사실 과잉사고는 당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은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아주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과잉사고자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실수를 분석해야 내일은 완벽할 수 있다는 뇌의 착각이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밤 12시에 당신은 분석가가 아니라 휴식이 필요한 생명체일 뿐입니다. 지금 하는 고민의 90%는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신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에 대한 수사망을 거두어 주세요. 많은 분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떠올라요 라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심리학에는 흰곰 효과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우리 뇌는 온통 흰곰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원리죠.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는 건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살은 더 세게 요동칠 뿐이죠. 인지적 재구조화의 핵심은 생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강둑이를 앉아 흘러가는 물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오라, 또 불안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네. 그래, 지나가라 라고 말이죠.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이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게 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 뇌를 강제로 현실로 소환하는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그라운딩입니다. 붕 떠 있는 생각을 몸이라는 닿치로 고정하는 거죠. 침대에 누운 채로 다음 5단계를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1단계, 보기.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보이는 물건 5개를 마음속으로 꼽아봅니다. 커튼, 스탠드, 시계 등. 2단계, 느끼기. 내 몸에 닿는 감각 4가지를 느껴봅니다. 이불의 부드러움, 베개의 높이, 발가락의 온도 등. 3단계, 듣기. 지금 들리는 소리 3가지에 집중합니다. 시계 초침소리, 나의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찻소리 등. 4단계, 맡기.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냄새 2가지를 찾아봅니다. 섬유유연제 향, 밤 공기의 냄새 등. 5단계, 맛보기 및 다짐. 입안의 느낌을 확인하거나 마지막으로 나에게 줄 따뜻한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이 과정은 과열된 뇌의 에너지를 신체 감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과거와 미래를 떠돌던 당신의 의식이 비로소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볼까요?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늪에서 탈출하는 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라벨링을 하세요. 솟구치는 생각에 이름을 붙여 나와 분리하세요. 아, 또 불안 팝업창이 떴네? 라고 말이죠.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세요. 내 머릿속 소설에 속지 마세요. 증거가 있는 사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의견 칸으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브레인 덤퍼와 그라운딩 하세요. 종이에 적어 뇌에게 퇴근 명령을 내리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감각 집중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침대 위로 돌아가세요. 이 과정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덧 당신의 뇌는 밤은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라는 공식을 완벽하게 학습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만큼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세심하게 세상을 살피고 더 완벽하게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사려 깊은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예민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고생한 당신의 마음에게도 정시 퇴근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이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당신이 푹 자고 일어난 내일 아침에 당신은 세상을 바꿀 에너지를 갖게 될 테니까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나머지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은 그냥 쉬어도 괜찮아. 오늘 준비한 심리 처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가 조금 더 낮게, 이불이 조금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생각 끊어내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과잉 사고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한눈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부디 아무런 방해 없이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 숙력 캠프였습니다.